사이에 시장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지옥과 천당을 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위로 아래로 확대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오를 만큼 오른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오른 구간 안에서 앞으로도 충분한 저평가로서 재평가될 요인이 많기는 하지만 위아래로의 진폭을 다시 한번 유념해서 지금의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변동성주의보 투자자 예탁금 111조 원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비투의 움직임 안에서 조금 더 중심 잡고 전략 세워보시죠. 개장 앞두고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약했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심으로 한 약세가 펼쳐지면서 오늘 그 투심 영향 반도체 쪽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애프터 쪽에서의 반등 움직임을 자아냈던 하이닉스와 스퀘어까지 현재는 빠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 2.3%의 약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엇갈리면서 에코프론 1%의 마이너스를 LG에너지솔루션은 1.8%의 상승 움직임 타고 있고요. 지금 로봇 쪽 분위기 괜찮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함 하면서 로봇 작은 종목들 쉬었다 다시 달려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약세 출발,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현재 상승 움직임 관찰되고 있습니다. 로봇 모멘텀으로 다시 자동차가 달려갈 수 있을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아는 0.4%의 상승이고요. 오늘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산업, 그러니까 에너지 쪽, 산업재 쪽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 수급이 산업재로 옮겨갈지 보셔야겠는데요. 일단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HD 현대중공업 1%의 강세, 두산에너빌리티 3% 상승입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으로 가보시죠. 오늘도 우주의 날인가요?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14%의 급등으로 스페이스X 2,000조 원 가까운 몸값, 이 기업 가치 평가와 함께 계속적으로 간밤에도 우주 관련주가 미국 시장에서 좋았는데요. 강세 출발 나오는 모습이고요. 미래에셋 증권도 2.7%의 오름세입니다. 원전은 한전산업이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한원시스템이라든지 자동차 부품과 로봇이 같이 꿈틀댄다는 것도 오늘 정규장에서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AI 기술주나 반도체 쪽이 다소 약했던 이유는 너무 똑똑하게 지금 진화되고 있는 AI 자동화 도구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시죠. 사건의 발단은 엔스로픽, 그러니까 아마존이 예전부터 후원해왔던 비상장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생성형 챗봇 클로드가 새롭게 업데이트한 법률 전용 플러그인 그 모델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계약서 검토하고 법률 브리핑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AI 챗봇에서 이제 완전 에이전트의 역할까지 도맡아 갈 수 있을 것으로 예고가 되면서 이런 파괴적 혁신이 일으킨 AI와 관련된 불안감이 증폭된 게 하락의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그만큼 혁신이 일어나고 있구나에 다 같이 환호했다면 이제는 조금씩 이로 인해서 도태될 기업과 그래서 돈을 버는 기업이 누군데를 계속해서 계산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데이터 관련 기업들 다 폭락했고요. 톰슨 로이터도 법률 관련 데이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1%의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습니다. 인투이트, 서비스나우,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빠지면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단에서의 약세가 펼쳐졌는데 얼마 전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의 프로젝트 지니도 이미지나 이 명령어를 넣게 되면 가상 게임을 만들어주는 이 모델을 발표하게 되면서 게임 관련 종목들이 대거 하락했었죠. 이렇게 되면 S&P 북미 소프트웨어 지수가 한 달 동안 내내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이후 월간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적 타격 우려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산 운용사 쪽에서 이번 이런 움직임 안에서 도태될 기업들, 실적에 타격을 받는 기업들 혹은 자금 조달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외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아폴로 쪽에서는 직접 대출 나가는 그 펀드 안에서 소프트웨어 부문의 투자 비중을 20에서 10%로 절반 정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S&P 500 안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보면 전체 기술주는 서프라이즈 비율이 80%를 넘어가는데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67%, 사실 이도 높은데요. 여기에서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 증권사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키움증권은 AI 수익성 관련한 문제는 다음 1분기까지도 봐야 하고 도태될 기업들을 자아낼 필요가 있다. 이 안에서 실적 가시성이 높은 메모리 기업들 중심으로 선호도를 유지해가자. 실제로 샌디스크 이런 낸드 기업들은 여전히 좋았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죠. 자, 이렇게 반도체 쪽 이 여파는 잠시 후에 두 분과 함께 전략을 체크해 보고요. 이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재단으로는 다시 또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료가 두 가지 있는데요. 미국 안에서도 나왔던 그 순환매, 미국의 원전주 좋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다시 한번 한미 협력과 관련해 관세율 인상이 트럼프 행정부 입에서 다시 나오게 되면서 좀 불안감이 컸었던 한미 협력, 그 안에 카드가 될 수 있는 조선, 원전 다시 한번 봐야 될 이런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한미 동맹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국무장관과 함께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까지 미국의 재건산업, 제조업 재건을 위해서 한국 투자의 확대를 긴밀하게 다시 한번 협의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오전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 얼마 전 우리를 압박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바로 방미했고 대미 투자비와 관련된 입법 상황, 이 비준 대상이냐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을 철회해달라 요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안도될 수 있는 측면에서 오늘 흐름을 봐야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순환매단에서 좋았었던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상승이었고요. 카메코 같은 우라늄 농축 관련된 기업도 좋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리포트가 나온 G2파워를 포함해서 현재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주가 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움직임 보실까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한전산업이 18%의 급등으로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최근 10만 원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를 듯 말 듯 9만 원에 안착했다가 다시금 최근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다시금 9만 4천 원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이번에 재료를 통해서 혹은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시 10만 원을 돌파할 동력은 과연 무엇인지 체크해보죠.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장중 고점은 아직 돌파하지 못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땐 현재 프리마켓 시세로만 놓고 보면 신고가 돌파도 오늘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보입니다. EPC 설계 시공 관련해서 IB의 호평을 듣고 있는 현대건설이 다시 한번 오늘의 주인공이 될지 잠시 후 체크해보고요. G2파워는 증권가의 호평 나왔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주데이인가요? 스페이스X, 머스코노미가 정점을 이뤄가면서 그 기업 가치 과연 얼마로 평가되고 이것이 앞으로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우리 시장에 암시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투자자들 관심 중심에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테슬라가 아니라 xAI와 합병하는 이유, 자금 조달 때문이라는 이야기들까지 함께 나오고 있고요. 큰 그림에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라는 이 컴퓨팅 파워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벤트가 2월 8일쯤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한 달 정도 미뤄질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사실 어제 개장 중계 때도 전해드릴 때 2월 8일쯤 발사된 이후 11월까지 발사와 관련된 모멘텀은 다소 공백이 있다. 일부 정리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김경국 차장의 의견도 함께 들어본 바 있는데요. 이렇게 이벤트가 한 달 미뤄졌다. 이벤트 플레이에 대한 어찌 보면 업사이드가 더 열릴 수도 있나에 대한 의견은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해서 오늘도 튀어가는 모습이 프리마켓에서 관찰되고 있고요. 우주항공, 통신 장비까지 연결고리로 잠시 후 종목 업사이드와 함께 지금 챙길지 더 갈지에 대한 전략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할 뉴스는 한한령 관련해서 한일령의 수혜를 받고 있는 중국 소비주. 물론 드림 콘서트 홍콩에서 취소되기는 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일령 관련한 수혜 카드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BTS 3월 21일 다음 달 광화문 광장에서 컴백 이 공연이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되는 이런 움직임이 어제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하이브 현재는 시장 영향 속 빠지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같이 오늘 엔터 전략 세워보고요.
계속해서 한일령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쏠린 이 관광객들,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비자 신청하는 움직임이 3개월 동안 폭증했거든요. 실제로 하나투어는 어제 나온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이에 대한 수혜를 받는 듯합니다. 목표가 하나증권에서 6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반대로 호텔신라는 여전히 실적 부진해서 2분기나 돼야 회복된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 잠시 후에 체크해보고요. 방산 드론 관련해서도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될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전략들도 오늘 볼 게 많은데요. 자리 옮겨서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상고가부터 체크하겠습니다. 개장까지 8분 정도 남겨두고 있거든요. 지금 지수의 움직임 보면 코스피가 1% 마이너스로 5,233선 출발 예상. 코스닥이 나올 거로 보이네요. 강보합권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B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오늘 하락 출발이 또 그렇게 두렵지는 않은 게 괜찮은 건지도 걱정입니다. 일단 시장의 미국장 안에서 조금 많이 흔들림이 나왔었어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만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잠깐 드려보고 가겠습니다. 변동성이 고점에서 나오고 있다. 네. 안도에도 괜찮은지 오늘의 전략은 포커스 어디에 맞춰야 돼요? 사실 월요일 하루만 놓고 보면 쉽게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제까지 놓고 보면 이제는 하락하면 사야 된다라는 투심들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초에 드디어 거래대금, 그러니까 예탁자금이 111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락하면 매수해야지라는 대기자금의 힘으로 하락의 폭이 크게 나온다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자리라기보단 없으신 분들에 대한 신규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져요. 대신에 오늘 오전의 흐름보다도 오후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저는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주 중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표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반도체 투톱 플러스 낸드 플래시, 왜냐면 간밤에 기술주들 다 빠졌다고 하지만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은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모성 자금 111조가 들어오면 신규 자금이 어디로 가는가도 관찰 필요하겠죠. 저희 개장 때 좀 집중해서 살펴볼 거고요. 원전 또 추가로 여쭤볼게요. 김태성 부장님, 네. 미국 안에서도 에너지 산업재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원전 개별적으로도 한미의 협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어요. 이 재료가 두빌이 다시 1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두빌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되면 원전 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또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현재 위치도 랠리가 나오던 상황에서의 뉴스가 아니라 박스권을 돌파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위치에서 나온 상황이라서 예.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추가적인 상승세, 여기에 어떻게 보면 원전 기자재 그리고 건설주들까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탑픽이 누구죠? 일단 1순위는 두산에너빌리티고요. 예. 2순위는 BHI를 저는 보고 있고 3순위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이거는 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맞아요. 변동성을 본다면 저는 대우건설 한번 오늘 노려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부터 꾸준히 주셨기 때문에 네. 12월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원전 봤고요. 우주 가겠습니다. 오늘도 우주데이인가. 근데 고점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고점에서 목도한 이 변동성, 그럼 지금 챙기냐 아니냐 들어가냐 고민이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네, 지금 뭐 너무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많아서요. 예. 지금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뭐 미래에셋증권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새 5만 원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우주항공주들 어제 하나시스템 상한가 갖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따라간다. 추격 매수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그나마 좀 덜 오른 게 저는 루미르라던가 이런 쪽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쪽은 왜 덜 가요? 뭐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른 게 아닌데 그냥 조금 수급이? 덜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 보면은 루미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항공우주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시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16만 원대에서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보통 한번 크게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보신다면은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고 우주항공청이랑 같이 주로 거래를 하는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루미르 미래에셋증권을 11월 달에 주셔서 지금 124% 상승률 나고요. 우리금융지주의 시총을 어제 돌파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챙기는 게 맞아요? 미래에셋증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네, 누르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디까지? 완전히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이제 위에 매물대도 없고 이제 얼마나 더 갈지는 이제 좀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셔도 좋겠고 신규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이거는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시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눌리면 더 산다라는 마인드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30%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팔 때는 아니라는 말씀 주셨고 계속 여쭤볼게요. 언제 팔지 알려주십시오. 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악재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에이럭스는 예전에 김태성 본부장님이 드론 이슈 나올 때마다 좀 점검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오늘 오를 거로 보이는데 방산과 드론 하루 트레이딩으로 봐야 될 재료일까요? 그러니까 방산 대형주는 성장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소형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죠. 지금 이야기하는 에이럭스도 그렇고 퍼섹도 그렇고 스페코, 뭐 빅텍 이런 쪽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일단 6일 날 아마 이란과 미국의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명확하게 확인된 건 항공모함에 접근한 이란의 드론을 격추했다라는 것이기에 만약 오늘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면 이쪽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동시효과로 보면 코스닥이 생각보다 안 밀려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또 빠르게 식을 수는 있겠다라는 왜요? 의견.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밀렸음에도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강하다면 네. 그 강한 주도 업종 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이쪽은 단기적으로 지금은 그냥 해지 정도로만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악재 민감도가 낮을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관심주 가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아까 낸드 이야기 잠깐 김 본부장님도 해주셨는데 한양 디지텍 지금 공략할 때인가요? 네, 지금 뭐 사실 어제 샌디스크는 경고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미증시 빅테크 기업들 빠졌던 이유가 엔트로픽발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AI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대체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더라도 스토리지 쪽은 아직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낸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ESSD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핵심 외주 가공 파트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각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시초에도 접근 가능하단가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29,600원으로 3만 원 아래에서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35,000원까지 지켜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총에서 코스닥이 버틴다라는 이야기 앞서 주셨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좀 작은 종목들이 선방을 하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 서진 시스템 칠 것으로 예상되네요. 로봇 우주 집중해서 시장 문 열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